네, 자,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제3강, 한글 맞춤법 19항에서부터 26항까지 볼 차례인데요. 우리 저 27페이지를 펴주세요. 물론 페이지 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26페이지 뒤에 2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길라잡이가 있거든요. 여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가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길라잡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길라잡이 그 부분까지만 하면 아마 수업이 끝날 것 같네요. 18분간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전미사가 이제 붙었을 때, 그때,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미사가 붙었을 때, 전미사하고 결합하는 건 어근이거든요. 어근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길라잡이에 우리 그 상자 있죠? 그 아래 이제 제19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었을 때 명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었을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나요? 안 밝혀 적나요?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길이 이가 붙었네요. 길이라고 적지 않고 길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길다, 이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예요. 걸음, 이거는 음이 붙었네요. 걷다, 물론 이제 디귿 불규칙이 되었죠. 그래서 걸자가 되었지만 하여간 원형을 그렇게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콧뚜레 있죠. 콧뚜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콧뚜레에 이게 이나 음이 붙은 것이 아니라 뭐가 붙었습니까? 에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전미사의 세계는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뭐 전미사 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악도 있고, 웅도 있고, 등등의 전미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나 음이 붙었을 때만 원형을 밝혀 적고요. 이렇게 에 같은 게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어떻게 적는 겁니까? 발음대로 콧뚜레라고, 콧뚜레가 아니라 콧뚜레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나 음이 붙었을 때만 원형을 밝혀 적지, 이렇게 에 같은 게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제 그 19항서부터 26항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예를 볼까요? 같이, 넘어, 이렇게 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인데, 이가 붙었으니까 같다라는 원형을 밝혀 적었군요. 그렇지만 넘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라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즉 이나 희가 아니기 때문에 너머라고 적어야지 넘어라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20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항 보시면 명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이것도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곳곳이, 바둑이, 이렇게 이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곳곳, 바둑, 원형을 밝혀 적지만 무릎팍 있죠? 무릎팍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악이 붙었네요. 전미사 악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무릎팍이라고 그렇게 적어야 맞는 겁니다. 이가 붙지 않고 악이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강호동이 지금 서장훈이 이렇게 선녀복장을 하고 있죠. 근데 강호동이 옛날에 그 남자 무당 복장을 하고 그러고 진행을 맡았던 무릎팍 도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릎팍. 왜냐하면 무릎을 팍 친다고, 무릎팍 도사인데, 이게 요 표기는 그야말로 근거가 없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무릎에 팍이 붙은 게 아니라 무릎에 악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 악이냐, 무릎 팍이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무릎팍 이런 표기는 아예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무릎팍 이렇게 적는 게 맞다. 이가 붙는 것이 아니라 악 같은 게 다른 게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발이 있죠. 산발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산발에 그 이가 붙었으니까 산발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음대로 산발이라고 적지 않고 산발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항 보시겠습니다. 21항 보시면 명사나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그러면은 그래서 명사 용언이 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붙는 경우에는 어떤 게 붙든 간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갑지다, 낚시, 갑지다는 지가 붙었군요. 낚시에는 시가 붙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넓적하다 있죠?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하다가 붙었군요. 그러니까 적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넙을 리을 비읍을 다 써줘서 넓적하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 22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에 피사동 전미사나 강세 전미사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피사동 전미사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희리기 우구추죠. 이희리기까지가 피동이고 그 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 이건 다 사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미사인데 어쨌든 이희리기 우구추 요게 붙으면 원형을 다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세 전미사 뭐가 있습니까? 강세 전미사 뜨리, 트리, 그 다음에 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딪히다라고 읽는 것은 놓치다. 이게 세게 놓는 것을 세게 놓는 것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 세게 부딪는 것이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치자가 바로 강세전미사인데 그런 치라든지 뜨리, 트리 이런 것도 다 강세전미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맞기다, 기가 결합했군요. 이희리기 우구추 피사능전미사 기가 붙었습니다. 이럴 때 맞다.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고요. 티읕 받침 제대로 밝혀 적었군요. 그 다음에 얽히다. 요건 희가 붙었군요. 희가 붙었을 때 바로 얽다, 리을 기억을 둘 다 써줘야 맞는 표기가 됐습니다. 얽다죠. 억다죠, 억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이요. 그 다음에 도리다 있죠? 도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이게 이거는 이제 피사음점에서 이가 결합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련에다 있죠? 도련에다 거기에 이제 도리다인데 그런데 그게 돌다에서 나왔다는 거 아셨어요? 도련에다라는 게 돌다에서 왔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런 거를 잘 몰랐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근이 본 뜻을 잃어버렸을 때 본 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원형을 굳이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사릉전미사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리다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받치다. 요거는 이제 세게 받는 거. 그러니까 거르는 거죠. 받다라는 것은 거르는 것인데 거르게 가지고 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거르는 것인데 세게 걸을 때 그럴 때 받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이때도 이제 치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티읕 받침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3항 보시겠습니다. 네, 아래 23항 보시면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여기에 이가 결합해서 명사가 되는 경우에 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꿀꿀하다. 꿀꿀하다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꿀꿀하다에 여기 이가 이제 결합을 했을 때 꿀꿀이라는 원형을 밝혀졌고요. 자, 대신 뻑꾹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뻑꾹하다, 뻑꾹거리다라는 말이 사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뻑꾹이라고, 뻑꾹이가 아니라 뻑꾹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하다나 거리다 둘 중에 하나가 붙을 수 있는 것에만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붙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제 2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여기 이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이때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깜짝거리다, 눈은 깜짝거리다 되죠?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다가 붙었을 때 깜짝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어서 깜짝이다, 깜짝이다가 아니라 깜짝이다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들이다 있죠? 그런데 이 두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두들거리다가 없거든요. 두들거리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들이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두들이다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25항 보시겠습니다. 25항 보시면 이번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꾸준히, 깨끗이, 꾸준하다, 깨끗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원형을 앞에 밝혀 적어서 꾸준, 깨끗 이런 걸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에 이가 붙었을 때 그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갑작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더욱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배운 적 있었죠? 앞에 1차 시, 2차 시 때, 1차 시, 1주차, 2주차 때 그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 약간 부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 즉 부사가 독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더욱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더욱이로 그렇게 써주면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일찍이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26항 보시겠습니다. 어근에 이제 하다나 없다가 붙는 어근에 하다나 없다가 붙었을 때 붙고 그다음에 용언이 되는 경우 이번에는 하다 없다를 밝히는 겁니다. 즉 뒤에 있는 전미사를 밝혀 적는 하여간 식광서부터 25항까지는 어근을 밝혀 적는 것이라면 26항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를 밝혀 적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하다로 적는 게 아니라 딱하다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하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착하다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질없다가 아니라 부질없다라고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자, 예전에 목욕탕 가보면은 여기에 착하게 살자,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착하게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놓는 분들, 문신으로 그렇게 적어놓은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예전에 목욕탕 가면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시비 걸면 큰일 나죠. 이분들이 자기가 착하게 살자고 마음 먹고 착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너 나한테 착하게 굴어라. 착하게 안 굴면 내가 혼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착하게 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 고쳐가지고 착하게 살자라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맞춤법까지 틀리니까 얼마나 참 무식한 게 그렇게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좀 하여간 피해 다니고 목욕탕에서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착하게 살자라는 것은 하다라는 것을 원형을 밝혀 적어야 전미사를 밝혀 적어야 되니까 착하게라고 적으면 안 되고 착하게라고 그렇게 적어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정리를 해보자면, 하여간 좀 크게 보자면 이나 음이 좀 많이 들어가는군요. 이가 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나 음이 뒤에 이제 나오면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그걸 하기로 했는데 저 3교시를 끝내기로 했는데 오늘 1교시, 2교시 다 적당한 시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좀 약속을 좀 약간 어기겠습니다. 지금 12분이니까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수업하고 그러고 마치는 게 좋겠군요. 너무 그렇게 또 일찍 마치는 것도 좀 하여간 여러분들 비싼 돈 내고 지금 수업 들으시는데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5분간만 더 수업을 나가고 그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꾸 이렇게 그 약속을 좀 어겨서 미안합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끝날 줄은 몰랐네요. 하여간 이게 수업이 이렇게 할수록 여러분들 그전에는 이제 별로 맨 처음에는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럴수록 제가 노하우가 좀 붙어가지고 설명이 좀 빨라지고 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 빨라져서 뒤에 부분을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절 보시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을 보겠습니다. 제 19항 지금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용언 어간에 이나 음이 붙거나 이나 희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가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제 19항 보시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바지, 달맞이 이런 식으로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다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앞에 길라잡이에서 배운 내용이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음이나 이번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이것도 원형을 밝혀 적죠. 그래서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금, 울음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네요.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이런 식으로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도 다 앞에 있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도 밝히, 익히, 작히 이런 식으로 원형을 다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항목마다 이렇게 다만이 있어요. 다만 예외
구해져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다만이라는 것은 이나 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즉 그러니까 이나 음이 붙어도 그 앞에 있는 어근이 이미 본뜻하고 좀 멀어졌어요. 본뜻을 추측할 수 없거나 아니면 본뜻에서 멀어진 것 이런 거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발음대로 적어준다. 비록 이나 음이 붙었다 하더라도 발음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굽돌이 같은 경우에 굽돌에 이가 붙은 거예요. 굽돌이 뭡니까? 굽돌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본뜻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면 본뜻에서 멀어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굽돌이라는 것은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죠. 봐봐야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굽돌이라고 적어버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리가 달에서 왔대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원형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리가 달에서 왔대요. 다리 뭔지도 모르시겠죠?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 있죠? 이거 목걸달에서 왔대요. 그런데 이 목걸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목걸이라는 게 여러분 액세서리를 쓰는 그 목걸이 있죠? 그거는 목걸이로 쓰셔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 액세서리로 그렇게 목에 거시는 것은 이제 목걸이라고 그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왜냐면 목에 거는 거잖아요. 목에 거는 것이니까 걸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형이 있고 그 본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목걸이는 뭐냐면 목병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목 디스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렸을 때 목 칼칼해지고 막 그러는 거죠. 목이 붓고 막 이러는 것. 그 목의 속병. 그게 이제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목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목걸다에서 왔다고 하는데 목걸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맞아요. 용법이 저 뜻이 달라서 그런 거지. 액세서리는 목걸이고 그 다음에 그 목병은 목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목병, 그거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목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이런 것들. 노름 같은 경우는 놀다에서 왔겠죠. 그런데 노름은 너무 심하게 노는 거 아닙니까? 놀다라는 뜻이 아예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노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면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걸이 따위도 이 규정에 해당해서 그래서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 29페이지 보시면 참고 굽돌이란 방 안벽의 밑부분이나 방 안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를 가리킨다.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새집이시죠? 그래서 저희 집은 좀 헌집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그 우리 벽지 아래를 장판을 약간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벽지 위로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굽돌이래요. 굽돌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굽돌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원형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굽돌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5주차 때는 부침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하루 또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